올해 중개사법하고 거래신고법이랑 뭐 신설된 것도 있고 개정된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꼼꼼하게 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뭐 이거 쉽죠? 이 다 들으셨죠? 결격 사유가 이번에 하나 개정됐다. 원래 이제 어떤 법 위반했던 상관없이 금고형, 징역형, 실형 선고 받은 경우는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집행 종료 다 사고 나왔어. 집행 면제 도지에 사면됐어. 그리고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격이었죠, 우리. 그래서 금고형, 징역형, 실형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고 3년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이다. 근데 집행유예는 원래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었잖아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을 하는데, 왜냐면 우리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3년 결격이잖아요. 근데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을 하면, 예를 들어 집행유예 2년 받았다. 그럼 벌금보다 징역형이 더 센 건데 오히려 결격이 더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지나고도 2년 더 결격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선고유예라고 뜨면 결격이 아니잖아요. 예제 볼게요.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뜨면 뭐예요? 결격.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그래도 결격 5 이렇게 풀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자, 어떤 법 위반한 거 따지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했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되었는데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라면 곧바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액수 이렇게 되는 거죠. 2년 더 지나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올해. 자, 두 번째. 중개보조원에 관한 내용이 두 가지가 추가됐잖아요. 첫 번째,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수는 개공이랑 소공인을 합한 수에 5배수 초과하면 안 된다. 우리 저 시골 가면 동네 주민들이 다 보조원이라고 하잖아요. 도심에서는 보조원을 이렇게 많이 뽑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개공과 소공의 합한 수의 5배수까지만 고용할 수 있어요. 이걸 위반하면 무료 절대적 등록 취소, 무료 1-1이에요. 이번 절동치 이제 코드도 좀 개정 바꿨죠, 제가. 해결허 양의주체 5 이런 식으로 1-1도 양양 245 판매 명수 의비 이런 식으로 바꿨죠. 그럼 어떤 지문이 가능하냐? 자, 개공 1명, 소공인은 2명이야. 자, 그럼 보조원은 몇 명까지 고용이 가능하죠? 그 3명의 5배수니까 15명까지 고용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어떠해요? 개공이가 고용할 수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수는 개업 공인중개사 수의 5배수 초과해서는 안 된다. OX. X. 아니, 소공은 제한이 없어요. 소공은요, 500명을 뽑아도 안 말려. 네. 중개보조원의 제한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등록관청은 고용 인원수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어때? 업무정지. OX. X. 자, 우리 절대적 등록 취소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잖아요. 절동치는 절대 업무정지 안 돼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O. 업무정지할 수 있다. X.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이번에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할 때,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보조원임을 알려야 한다. 자꾸 이제 그 불법행위 같은 걸 하니까요. 보조원임을 알려라 이거야. 이 보조원들이 현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손님이랑 같이 집 보러 가다가 손님이 이번에 따셨나 봐요. 했더니 저 못 땄어요. 이때가 제일 싫대요. 제일 싫다고 하더라고. 저 보조원이라고 알려야 된다는 거죠. 공부의 의지가 더 불타오르겠죠. 자, 이걸 미리 알리지 않았다. 이제 500만 원의 과태료를 주는데 이건 중개보조원 위반했잖아요. 등록관청에 주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시도지사 이런 거 아니에요. 등록관청이 500의 과태료를 중개보조원에게 과태료 부과하고 심지어 누구에게도 그 사장인 개공한테도 부과하는데, 다만 개공인은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구나. 이때는 벌금형 과태료를 주지 않아요. 우리 양벌 규정에는 벌금형죄도 있잖아요. 우리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양벌 규정인데 면책 규정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현장 안내를 할 때마다 꼭 말해라. 그래야 되나?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명찰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래요.
어떤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 관련된 걸 생각해 보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중개 의뢰인의 본인이 소공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OX. 그런 거 없어요. 보조님을 알리라는 거지 소공인을 알려라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소공은요, 이런 규정 없어도 어차피 알려. 집 보러 가다 어떻게 해요? 저 이번에 땄어요. 의뢰인. 아, 누가 물어봤어요? 저 작년에 땄어요, 저는. 자, 그렇죠. 알리지 말라고도 알려요, 이거. 어쨌든 이런 규정은 없다. 보조원임을 알려야 한다. 자, 이번에는 개공이가 보조원의 사전 고지 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과태료 부과처분 받을 수 있다. OX. X. 그때는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 면책 규정이 있다는 거. 이번에 이제 중개 보조원이 맞는 최초의 과태료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조원이 맞는 과태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임법, 중개사법과 주임법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쪽은 개정된 걸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하니까 화면 좀 보세요. 화면 좀. 일단 주임법에 관한 내용인데 확정일자는 어디서 찍어주냐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 그리고 등기소, 공증인법, 공증인 이런 데를 확정일자 부여기관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라는 걸 만들어요.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만들죠. 그리고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현재 임대인과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들, 그리고 그 주택의 건물과 주토지에 등기된 자들, 그리고 뭐 금융기관, 우선 변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애들이 이제 이해관계인인데 이 자들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찾아가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하다라는 주임법 제도가 있죠. 이게 이런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 여러분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여러 가구가 살고 있단 말이지. 이미 임차인이 3명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D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이번에 들어가려는 자예요. 이 자는 이게 단독주택이라는 걸 잘 모를 수 있죠. 이 주택에 저당권 설정됐고 경매가 된다면 이 집 전체가 다 경매가 돼버리고 임차인은 가장 후순위가 되죠. D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개업공인중개사는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말이야. 이게 단독주택이니까요. 이런 판례도 있잖아. 판례도. 어떻게 하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한테 부탁을 해요. 좀 다녀오세요. 여기 좀 다녀오세요. 그럼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찾아가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하면 뭘 알려주냐면 일단 목적물,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인적사항, 또 여기 임차인들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또 확정일자 부여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줘요. 열람, 서면 교부 다 가능해요. 자, 이걸 받아서 이걸 누구한테 줘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줘요. 그리고 이 개공인은 이를 토대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라는 게 있잖아. 권리관계. 권리관계가 등기부, 민요다 있잖아. 등기부, 권리관계, 민요다.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를 나한테 제출했는지 여부. 이걸 확인 설명서에 적는단 말이지. 자, 개공인가 이를 토대로 확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D를 누구 그랬지 아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 자는 누구 동의? 임대인 동의를 얻으면 이자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D는 모를 거 아니야. 모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D에게 이런 걸 설명해 주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주임법에도 이어가면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느냐? 인적사항,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얘네 둘이 누구냐면은 아까 여기 임대인하고 여기 살고 있는 애들, 임대인과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 찾아가서 전부 다 열람도 가능하고 내용을 기록한 서면교부 요청도 다 돼요. 근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누구 동의?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 그래도 뭐는 안 돼요? 인적사항은 빼고 니은하고 미음까지
열람, 교부 요청 가능해요. 인적사항은 안 되는 거 중요해요. 임대인 동의를 세상에 임차인 동의라고 시험에 낸 적도 있어요. 임대인 동의, 인적사항 빼고 요청해요. 3번은 누구냐면은 우리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내가 거주할 목적이면 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잖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거절당해서 나갔는데 나간 임차인이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저기 살려나? 나를 쫓아냈는데 궁금하잖아요. 정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럼 나가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문 열어주세요.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임대인 거주 사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었던 자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찾아가서 정보 제공 요청이 돼. 근데 이 중에서 전부 다 열람, 서면교부 요청이 다 되는데 이때 인적사항은 그래도 성명까지만 해준다. 이런 말이야. 이건 주민법에 이미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신설된 건 뭐냐? 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뢰인한테 두 가지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뭘 설명하느냐?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도 당신도 가능해요. 그 대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라고 설명해 주라고요. 그리고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이런 데다 따라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체납했다면 열람 신청도 가능하다는 걸 설명해 주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명할 의무는 있잖아요. 설명을 안 했을 때 그 제재 규정은 깜빡하고 안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설명할 의무는 있는데 제재가 없어요. 제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임법,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같이 또 뭐가 만들어졌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의 걸 제시해 주라고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인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라고. 근데 직접 본인이 임대인이 가서 받아서 줘도 되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가능하니까 이제 당신이 갔다 오세요 해도 되잖아요. 이때는 그 자의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의함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도 된다 이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징수법,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이런 것도 제공해 주라고. 제공해 주는데 다만 이때도 계약 체결 전에 이걸 열람할 수 있다는 걸 동의함으로써 가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다. 주임법, 중개사법 주임법이 신설된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여기까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대여 등의 알선 금지가 신설됐는데 이건 되게 쉬워요. 자, 자격증. 자,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겠다. 자격증을 양도,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은 자격 취소, 형벌은 1-1. 경고할 수 있잖아요. 자격 취소와 징역 아니면 자격 취소와 벌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수 대여 받은 자는 형벌만 주는 거잖아. 뭐가 신설되느냐? 1번과 2번을 뭐한 자? 알선한 자도 1-1 주겠다라고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신설된 건데 이게 포상금 X는 뭐냐면 우리 포상금이 무거, 양양, 악요가 있잖아요. 그 양양이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한 자, 대여한 자, 양수받은 자, 대여받은 자, 신고 포상금 줘요. 근데 이를 알선한 자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 준다는 말은 없으니까 혹시 여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알선한 자는 형벌에 처하는데 형벌만 주는 거예요. 형벌만. 성명 이용해 중개업하는 것도 알선하면 안 되고 양도 대여, 양수 대여, 알선하면 다 1-1. 이번엔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성명을 사용해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해서 등록증 양도, 등록증 대여, 절둥취 1-1. 다른 사람의 성명, 다른 사람의 상호 사용해 중개업을 해서 등록증 양수 대여받은 자 1-1. 이번에 1번과 2번 이 전부를 뭐한 자, 알선한 자 1-1 주겠다. 하지만 이 자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 주는 건 없어. 자, 됐어요. 교란행위가 이번에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외울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교란행위 아닌 걸 찍어드릴게요. 아닌 걸 찍어드립니다. 일단 우리 33조 금지행위 있잖아요. 그냥 금지행위. 33조 1항은 우리 판매, 명수, 관직, 쌍투, 구단, 판단, 그르치겠어, 중개대상물,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았어.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응하겠어. 그다음에 중개보수 초과했어.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금지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단체 구성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금지되는 것들이죠. 개공일 땐 임등치, 금지인은 임금, 임등치, 소공인은 자격정지, 플러스 형벌 이렇게 준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업무 방해 행위.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든지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 5가지가 있지요.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5가지는 형벌만 줍니다. 그리고 원래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에는 이 꾸단하고 5개만 부동산 거래처 교란행위라고 불렀었어 원래.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아니다. 이것도 교란행위는 맞는데 나머지도 다 포함된다. 다 포함되는 걸로 교란행위가 추가됐는데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나. 일단 이건 교란행위 맞아요. 근데 이것만 교란행위라 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아니고 이를 뭐라고 앞으로 이름을 바꿀 거냐면은 이 꾸단하고 5개는 앞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들어간다. 이제 우리 무거, 양양, 아교에서 그 교란행위,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 교란행위는 꾸단하고 5개만 들어가요. 다른 건 안 들어가고 여전히 판매무소 관직상투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만 들어가는데 자 그럼 교란행위가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추가된 것들. 자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노란색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다음의 행위, 부동산 거래소 교란 행위를 발견했다면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센터는 국토부 장관은 그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위탁을 하죠. 이건 기존에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추가됐느냐? 교란 행위 얼마나 많은가 보여드릴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인데 이걸 다 외우는 건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힘썼느니 다른 걸 공부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근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은지. 자,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 3-3 이자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5 이런 건데 거짓 부정 등록한 자 역시 절동치 3-3 신고할 수 있다. 이건 개설 등록 관련. 자, 공인중개사 관련 성명 사용에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양도한 자, 대여한 자, 양소받은 자, 대여받은 자 다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한 자 신고센터 신고할 수 있다. 다 1-1짜리들이 되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관련된 것들. 이중 등록, 절동치 1-1,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임등치 1-1, 그다음에 법인의 겸업 위반 별게 다 있죠. 겸업 위반도 교란행위랍니다. 신고센터 신고할 수 있대요. 그다음에 우리 보조원 5배수 초과 고용한 거 이런 것도 다 신고센터 신고할 수 있대요. 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냥 편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나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 액자 게시 의무 위반. 참네. 중개사무소 놀러 갔는데 실수로 이게 자격증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이거 신고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웃기고 있네. 뭐 게시 의무 위반도 교란행위. 이게 뭘 교란한 거예요 도대체? 자, 어쨌든 아무거나 다 든 거예요, 그냥. 중개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에 성명 쓰는 의무. 우리 5개 광고물에 간판에 이름 써야 되잖아요. 태풍이 불었어. 근데 내 이름에 지읒자가 떨어진 거야. 그럼 이거 신고센터 신고할 수 있나?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성명 안 썼다.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또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이런 거 다 교란행위에 신고할 수 있대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교란행위래요. 신고할 수 있대요. 또 아까 임차 의뢰인한테 확정이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했잖아. 또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 열람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신고센터에 신고하래. 신고하고 그다음에 거짓기재 둘계약서도 신고하래. 여기까지가 개업공인중개사 관련이에요. 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종 소속 금지 전부 다 1-1.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다 1-1. 비밀도 교란행위래요. 이거 신고해도. 이것도 신고할 수 있다. 우리 판매, 명수, 관직, 쌍투 이것도 다 들어갔죠. 교란행위로. 꾸단은 어차피 있었던 것이고. 자 1-1, 3-3 다 들어간다. 또 보조원. 본인이 보조원인 걸 알리지 아니한 자. 아까 500과
그다음에 업무 방해 행위 5가지 있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하여 특정 개공에게 중개 의뢰하지 마세요.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중개해주는 특정 개공한테만 의뢰하세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마세요. 다음 정당한 표시 광고 방해,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강요,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유도. 이건 어차피 종전에도 교란행위였어 이거는. 자, 심지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다 들어왔어요.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 그 있잖아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불불자 이랬었잖아 우리.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조외요. 다음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이것도 개정된 거잖아요. 거짓 신고잖아 지금 거짓 신고인데 이 중에서 이런 건 빼고 이제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이런 걸 제출 안 했다. 이건 네가 제출 안 한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뭐 알아야 신고하잖아. 이런 건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갈 거예요. 지금부터 다 들어갈 거예요. 500만 원 이하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고 의무자인데 신고보자 아닌데 거짓 신고한 자 10% 과태료, 신고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한 자 500 과태료,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 500 과태료,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천만 원이 과태료, 다음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 과태료, 해제 신고 조장 방조한 자 500 과태료, 해제동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 우리 3천만 원이 과태료 이런 것들이죠. 아무튼 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관련된 것들도 싹 다 교란행위로 들어온 거예요. 전부 다 신고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이걸 다 외우는 건 저는 에너지 낭비라고 봐요. 이걸 외울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수험생 중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보통 그 해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것들은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그대로 그냥 쉽게 내는 편인데 그러면 차라리 이게 낫지 않냐? 어떤 게 교란행위가 아니냐?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건데 자, 잘 볼게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쪽을 다시 볼게요. 이중등록 사무소 겸업 5배수 초과 개시 의무 성명 성명상호 양도되어 그 다음에 이게 확인 설명 임대차 설명 거지게 둘계약서 뭐가 빠져 있냐면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쪽이 빠져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교란행위 아닌 거 개공이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 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되잖아. 사무소 명칭, 소재,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 너 성명 위반 소인이 몇 번, 100번 이거 있잖아 우리. 보존 명시하면 안 되잖아. 이걸 위반했는데 교란행위가 아니래. 이거는 신고할 수 있는 교란이 아니래. 그리고 자, 우리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 개공에 관한 사항 다 명시해야 되잖아. 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거래 형태, 건축물의 이거 이번 암기 코드 살짝 바꿨는데 총을 사용하여 방객의 입주관 총을 사용하여 방객의 입주관 이런 거 다 교란행위 아니래. 그리고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을 때 우리 1-1이잖아요. 심지어 실렸을 때 포상금도 주거든. 근데 교란행위 아니래. 또 우리 부당한 표시 광고 존 바 다 과자 이것도 다 교란행위 아니래. 그래서 제 생각이 뭐냐면 실수로 빠진 게 아니냐. 실수로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없죠. 분명히 없어요. 교란이 아닌 거.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느냐.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개공에 관련된 거, 또 개공이 아닌 자. 표시 광고 쪽은 교란행위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는 게 더 낫다. 예를 들어 다음 중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가 아닌 걸 찾아보자. 이런 문제 나온다면 존, 바다, 과자 이런 것도 답이 될 수도 있다. 차라리 이게 낫다고 저는 봐요. 또 보고 아까 그걸 언제 다 외웁니까 이걸? 4페이지를. 에너지 낭비죠. 출제 확률도 높지 않은데 차라리 아닌 쪽을 기억해야겠다. 표시 광고, 인터넷 표시 광고, 개공이 아닌 자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존존바다 과자 이런 것들이 교란행위가 아니다. 끝. 그러면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왕 나온 김에 정리해 드릴게요. 신고센터는 국장이 설치 운영하고 한국부동산원 위탁하잖아요.
일단 신고인은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면 제출해라. 뭘 서면으로 써낼 것이냐. 자, 교란행위를 신고할 자는 다음에 네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전자문서도 돼요. 그리고 혹시나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보완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건 기억이야.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라. 남의 당연한 거 아닌가? 교란이 발생일 시 장소 내용의 증거자료 같은 거. 자, 그리고 신고센터는 조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쪽에 조사 조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 신고 들어왔다. 서울시장 강남구청장에게 조사하세요라고 요구하고 여기서 조사하겠지. 조사했고 며칠 안에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얘가 요구했으니까 얘한테 알려줘야지. 이 동네는 다 십자만 나오는데 외우는 방법. 신고센터는 10일. 이렇게. 신고센터는 10일. 이쪽에 통보하면 안 돼. 요구한 자에게 통보. 신고센터는 다시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그리고 월별로 모아서 매월 며칠까지? 10일까지 국장한테 이걸 제출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고센터 그림을 읽으세요. 가운데가 신고센터예요. 센터잖아. 센터. 센터가 가운데 있어. 센터 가운데 있고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신고인. 그다음에 신고, 조사하세요. 10일 안에 통보. 다시 통보. 매월 10일까지 제출. 이렇게. 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장이 반드시 뭘 얻어야? 승인 얻어야만 종결이 가능하다. 명백히 거짓이어도 봐줄까봐 그런 거야. 부조리가 있을까봐. 거짓이어도 신고자가 보완 요청 받고도 보완하지 않았어도 신고자가 처리가 통보받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똑같은 걸 다시 신고했는데 새로운 사실 증거 자료가 없어도 이미 수사 중이어도 재판 계속 중이어도 확정까지 다 됐어도 반드시 승인 얻어야 종결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교란행위의 총정리 내용이에요. 자, 다음. 포상금은 왜 보여드리냐? 등록한청 포상금 주는 거고 여기에 신고 바라는데 무거, 양양, 교에서 이 교란행위는 꾸단과 5개만 들어가는 걸 잊지 마시라. 교란행위 아까 엄청 많았잖아요. 엄청 많았지만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교란행위는 꾸단하고 5개만 들어간다. 꾸단이 뭐냐?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다음에 개공이가 단체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해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거. 우리 3-3. 이것도 다 3-3이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안내문 3글자. 온라인도 3글자. 됐죠? 안내문 온라인. 이걸 이용해서 특정 개공에게 중개 의뢰하지 마세요.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라 중개해주는 특정 개공한테만 의뢰하세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마세요. 정당한 표시 광고 방해,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강요,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유도. 이렇게 읽으면 3-3이에요. 자, 얘네들을 신고해 포상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거, 양양, 교에서 교는 꾸단하고 5개만 들어간다. 그 많은 교란행위 중에서 포상금 주는 건 이것만 들어간다는 거. 판매 명수 신고하면 안 줘요. 관직 쌍투 신고하면 포상금 안 줘요. 뭐 줘요? 음료수 줘요. 음료수. 자, 이렇게 해서 교란행위 파트를 다 마칩니다. 총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자격 취소나 추가됐잖아요. 원래 자격 취소가 자,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부양지역이었잖아 원래. 부양지역. 네, 현금 하나 추가됐네요. 자, 역은 뭐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잖아요. 위법징역인데 이번에 집행유예 포함한다고 들어갔어요. 원래부터 포함됐는데 확실히 포함되는 것으로 들어갔어요. 위법징역에 선고받은 경우 징역형 선고에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 취소가 됩니다. 집행유예 자격 취소되고 현금은 뭐냐면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해야 돼요. 사적인 건 안 되고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형,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받은 경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범죄단체 구성. 그래서 이제 개공이랑 거기 있잖아요. 빌라왕 이런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그냥 범죄단체 구성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문서 위조, 행사,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가짜로 쓰는 거 있잖아요. 매매 계약서 가짜 쓰는 거 이거. 사문서 위조, 행사, 그다음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것들로
다시 범죄단체 구성, 여기 없는 건 안 나와요. 사문서 위조 행사, 사기나 횡령이나 배임 같은 거 이런 걸 위반하여 형법 위반에 금고형,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포함 이렇게 해서 받으면 자격 취소가 된다. 자격 취소. 그래서 이법 징역 들어가고요. 이법은 우리가 중개사법은 금고 없습니다. 이법 징역, 그다음에 형법에 여러 가지 관련해서 금고 징역 발견. 금고 징역 받은 경우에 자격 취소가 된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자가 형벌을 받게 됐는데, 자, 중개사법 위반에 징역형 받았습니다. 직무 관련 형법 위반에 금고징역 받았습니다. 자격 취소돼야 안 돼? 되지. 절동치 되는 이유는 뭐예요? 결격 사유죠. 우리 금고징역은 다 결격이잖아. 절동치. 그러면 형법 빼고, 형법에 아까 뭐 범죄단체 구성, 사문서 위조 행사, 사기, 횡령 이런 거 있죠. 배임 이런 거 빼고 나머지 다른 법률 위반에 금고징역 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는 안 되지. 절동치는 돼야 안 돼? 돼. 왜? 결격이잖아. 중개사법 위반에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 안 되지. 절동치는 되지. 왜? 결격. 다른 법 위반은 벌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는 이 두 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어떤 법 위반했던 거 관계없이 금고징역 받으면 또 중개사법 300 벌금 받으면 절동치는 됩니다. 결격이니까요. 이 정도 보시면 된다. 자,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형벌 과태료가 이번에 추가됐는데, 과태료는 개정됐고요. 이게 뭘까?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우리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불불자잖아요. 이 중에 이제 불불.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가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 된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는 얘기잖아. 이게 원래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 있었어요. 그랬다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추가됐고, 그리고 징역벌금 형벌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준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유. 자, 공인중개사법에 아까 우리 금지에게 꾸 있었죠. 꾸. 이쪽에 관련된 건데 꾸가 뭐예요? 꾸. 자, 개공이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집주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잖아. 가짜 매매 계약을 도와주는 거지. 자, 그림 그려볼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가짜 매매 계약을 도와준 거야. 그리고 얘네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얘네 둘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이거지. 물론 개공이가 거짓 신고할 수도 있는데 개공이는 도와주기만 했고 당사자가 거짓으로 거래 신고했다 이거야. 이랬을 경우에 우리 개공이는 아까 몇 년이었어?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그런데 얘네 둘은 과태료만 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에요. 과태료만 내문다는 거예요. 그냥 주차 위반 딱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가짜 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도인의 집값이 막 뛰었을 텐데 10배의 이익을 얻었잖아. 만약에 걸렸어. 과태료 내고 말지 뭐. 에이, 재수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도와준 개공이는 감옥에 가고 얘네 둘은 과태료만 이 말이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오래전부터 지적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 둘도 감옥 보낸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 신고했다. 3-3 때린다. 그런데 형벌까지 받을 만한 정도 위반은 아닌가 봐. 그래서 이제 신고한청이 판단해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제가 형사고발은 안 할게요. 그 대신요 과태료 내세요. 그럼 과태료 받는 거예요. 형벌 안 받으면.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계약이 해제 등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 마찬가지요. 불불 3-3에 해당하는데 형벌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드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쪽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게.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자, 다음에 이번에 이걸 갖다 놔줘 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했다가 10으로 바뀐 거니까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이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했다. 이 2번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얘네들은 거래 당사자고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개공한테 사장님 거짓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거짓 신고를 요구했어. 그래서 해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거짓 신고를 했지. A랑 B는 요구환자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것이고, 개공인은 거짓 신고했으니까 이제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예요. 자, 이번에는 A, B가 있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거짓 신고 좀 해주세요. 개공인. 안 돼요. 네, 저번에 한번 걸려가지고 지금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아, 좀 해줘. 안 해요. 알았어. 그럼 니네 둘이 거짓 신고를 내가 도와주는 거야. 니네 둘이 거짓 신고하는 것을 조장, 방조, 도와줘. 그리고 당사자가 거짓 신고한 거지. 그럼 어떻게 거짓 신고했냐? 신신당부했죠. 직거래입니다. 이래. 개공이 A비한테 직거래예요.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직거래로 이제 꾸며가지고 신고하고, 고비, 현금 받아야지. 흔적 남기지 않고. 영수증. 그게 어디서 그런 게 어디서 없어. 휴대전화번호 다 지워. 카톡 차단. 지나가다 만나면 모르는 사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했어. 근데 걸려버린 거야. 돈 앞에 장사 없지. AB가 뭐래? 구청에 가서. 사실은 이 사장님이 도와준 건.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개공인은 거짓 신고를 도와줬잖아. 도와줬으니까 넌 얼마? 500과. 근데 당사자는 직거래일 때는 신고 의무자죠. 직거래일 때는 신고 의무자인데 중개거래가 되니까 신고 의무자가 뭐? 아닌 자로 바뀌지. 아닌 자가 뭐 했어도 거짓 신고해서 얘네들을 똑같이 10% 이하 과태료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어쨌든 신고 의무자든 아닌 자든 거짓 신고했다.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다. 이렇게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신설된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다뤄봤어요. 좀 길지만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우리 여러분 34회 합격! 화이팅!